안녕하세요. 조지아 레드넥 정일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미국 코로나 사태 대충 상황과 한국에서 자가격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제 어머니가 미국에 사시는데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로 한국에 가셨어요. 현재 한국 정부의 방침은 외국인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시설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직계 혈통이나 뭐 몇 촌 안에 친인척의 주소지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자가격리를 해도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황상 그럴 수가 없어서 호텔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14일간의 호텔 비용을 개인이 지불을 해야 돼요. 어머니는 인천공항에서 도착하셔서 거기서 바로 격리버스를 타시고 그대로 그 격리 호텔로 가셨어요. 거기까지는 다 어쨌든 처음부터 한국 가기 전부터 예상을 하고 간 거라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 어머니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들은 내용들인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그 앞에서, 호텔 앞에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대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가 봐요.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를 적응을 못 하셔서 이제 밤 늦게 도착하셔서 좀 주무시다가 새벽에 깨시고 그러다 이제 좀 점심쯤 또 주무셔 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노래 소리 지르고 막 웅성웅성해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Not in my backyard 마인드에 그런 데모를 하는 걸 보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일단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하지 못했던 게 밥이었어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맛이 없는 거는 당연히 예상을 하고 가셨죠. 근데 처음에 도착했을 땐, 밤에 도착했을 때는 간식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간식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은 무조건 이렇게 샌드위치 하고 이런 과자, 주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점심, 저녁은 거의 똑같은데 그 고기만 조금씩 달라져요. 어느 날은 뭐 돼지고기, 어느 날은 소고기, 어느 날은 뭐 생선, 이런 식으로 고기만 좀 달라지고 거의 똑같은 거를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안 좋은 건 이 밥들이 뭐 매일 뭐 끼니 때마다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격리 호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뭐 몇백 개를 한 번에 들어오고 그러나 봐요. 근데 호텔 부엌을 못 쓰는 건지 그냥 그대로 차갑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밥이 그냥 다 식어 있고 국도 다 식어 있고 그냥 그렇게 식은 맛없는 밥을, 똑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예상을 못 하셨어요. 그래도 조금씩은, 아니 차라리 삼각김밥이라도 좀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 어머니가 한 말이, 영화 올드보이처럼 14일 동안 똑같은 것만 먹다가 딱 밖에 나가게 되면 주변 도시락지 한 바퀴 돌면서 어느 집인지 찾아내겠대요. 근데 또 좀 흥미로웠던 점은요, 워낙 전 세계 사람들의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니까 한번 안내 방송이 이렇게 시작하면, 뭐 한국어로 시작을 해서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베트남어, 프랑스어 해가지고 한 열 몇 개 국어로 그걸 똑같이 한대요. 그래갖고 안내 방송 한 번 오면은 정말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제 외삼촌이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코하고 입하고 이런 걸 채취를 해서 그 확진 검사를 이제 하려고 채취를 해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 외삼촌이 전화를 해서 바로 호텔로 전화를 해서 호텔에서 그 방으로 이렇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호텔 방 안에 있는 전화기가 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는 뭐 정부에서 온 전화인 것보다 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저희 외삼촌이 목소리 변조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뭐 슈퍼 확진자라고 일반 확진자보다 더 잘 남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 절대로 어디 나가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완전 패닉 상태가 오신 거예요.
당장 어디서 걸렸나도 궁금하고 또 한국 오기 직전에도 또 저희들 다 만나고 갔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옮긴 건 아닌지 막 이러고 있다가 외삼촌이 이제 장난이라고 나 네 오빠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저하고 영상 통화할 때는 그 짧은 한 10초의 순간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격리가 끝나면은 외삼촌 진짜 꼭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외삼촌 조심하세요. 제 어머니를 통해 들은 한국 격리시설의 내용은 일단은 여기가 다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이 비디오를 찍는 현재 확진자가 38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점은 3월 말에서 이제 4월 초가 막 미국에 들어와서 막 퍼지기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면은 이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워낙 사람들이 민감해 하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 뭐 마트를 가도 마트 앞에 카트가 이렇게 쌓였는 데에서 누가 이거 다 하나하나 소독하고 있고, 또 들어가면 카트를 잡고 들어가면은 손 닦는 거 주고 카트 닦는 거 주고 청결과 소독을 엄청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몇 달 지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뭐 인류 종말 이런 상상을 했는데 뭐 지내고 보니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진 않네 라고 납득을 하고 적응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마트를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카트 닦아준 사람 없고 소독도 안 해주고 4월 초에는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것도 많은 숫자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적은 수인데 그렇게 온 난리를 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80만 명이 넘는데 적응을 해버려서인지 이제 그런 위기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더 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인데 캘리포니아에 대가족이 있는데 뭐 할머니, 뭐 삼촌, 이런 인원들까지 다 합쳐서 한 28명인 거예요. 근데 이 28명이 전부 다 확진자가 됐대요, 최근에. 더 웃긴 거는 이 사람들도 왜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체 가족 모임이 없었대요. 방비 없이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 가족 28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걸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정부 측 대응을 보면 처음 4월 초에 그 재난지원금이 나왔거든요. 이제 한 사람당 1,200불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이라 이제 2,400불이 나왔고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500불이 더 나와요. 한국은 제 기억으로는 가족당 70만 원이었나 100만 원이었나 그렇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대응은 4월 초에서 7월 말까지 그 무직 지원금을 또 줘요. 주마다 그게 다른데 원래 조지아주는 무직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330불까지 나와요. 근데 이번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 나온 CARES Act 때문에 거기에 600불을 더 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930불이 나와요. 한 달이라고 치면 그냥 대충 잡아서 곱하기 4를 해봐도 3,720불이 나오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세금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또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3,720불이 세후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세전에 얼마를 받아야 이 정도 나오냐? 미국은 또 세금을 많이 떼거든요. 한 25에서 33 뭐 이 정도로 떼거든요. 그러니까 한 4,800불 정도가 돼요. 물론 그건 단순 계산이고 거기서 다른 것도 빠지니까 한 5,000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직인데 월급이 5,000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들은 회사에 무급휴가로 몇 달을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급휴가를 7월 말까지 그냥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4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일은 안 하는데 심지어 돈은 더 받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받는 월급보다 이 무직 보조금이 돈이 더 많이 나와서
뭐 어쨌든 그거는 7월 말까지 가면 끝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원상복귀를 하겠죠. 그래도 지금 미국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380만 명의 확진자의 수가 여전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는 한 내년 2021년 4월 달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수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조만간 더 추워지면 독감 같은 바이러스도 또 다시 유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면역력 떨어지지, 합병증 생기지, 코로나와 뭐 다른 게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또 사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넘겨서 한 4월 다시 좀 따뜻해질 때까지는 저는 좀 심각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때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뭐 여전히 이러고 있겠죠? 다들 그게 제일 걱정이실 거예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잘리진 않을지. 저 일하는 회사에서도 저희 부서의 인원이 한 11명, 12명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이제 퇴사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1차적일 수도 있고 그 위에 2차, 3차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자주 닦으시고 손 세정제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한번 버텨봅시다. 그래도 끝은 올 거예요. 백신 개발되고 이러면은. 뭐 다들 건강하시고요. 이만 조지아 레드넥 정일백이었습니다.